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할지 말지 검사가 결정할 때 보는 건 크게 6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고 기소유예는 꿈도 꾸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 기소유예 받는 법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마약 사건 기소유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초범이고 단순 투약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조건부 기소유예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초범의 단순 투약인 경우라더라도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사실은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고 기소유예는 꿈도 꾸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할지 말지 검사가 결정할 때 보는 건 크게 6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마약인가 중요합니다. 이게 대마냐, 필로폰이냐, 코카인이냐, 헤로인이냐, 아니면 엑스터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등급이 나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헤로인, 엑스터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소유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마 이외에는 기소유예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간혹 필로폰의 경우에 기소유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투약한 마약이 대마, 필로폰 그 외의 것들이다라고 한다면요, 기소유예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순 투약이냐 아니면 판매, 유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단순 투약으로 죄명이 잡히겠죠. 그런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빙산의 일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판매 유통직과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혹은 금전거래인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돈을 주고 마약을 받고 투약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입증은 못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단순 투약은 아니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 투약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이 일회성이었는가 아니면 상습적이었는가,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은요, 얘가 한 번 적발됐어도 실제 마약 투약한 건 아예 수십 번 되겠지 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편견입니다. 내가 실제 정말로 딱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한다면요, 검사님, 경찰관님, 저 실제로 딱 한 번 투약했습니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날 마약을 투약하게 됐는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클럽을 갔는데 친구를 만났고 거기에서 마약 판매하는 사람을 만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간적으로 일에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날만 일회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구매하는 것들이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검색해가지고 마약 판매상을 만났고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마약 구매 대금을 건네줬고 마약 구매 대금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줘야지만 거래 기록 남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줬고, 이렇다라고 하면 뭘까요? 검사 입장에서는 얘 여러 번 해봤네, 어디서 사는지도 알고 돈 어떻게 줘야 걸리지 않는지도 아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회적으로 정말 투약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가 마약 끊기 위해서 어떠한 지속적인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요,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들보다요, 내가 얼마나 이거를 끊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필요합니다. 마약은 절대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수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는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 여섯 번째, 내가 범행을 얼마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중요한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있다고 기소유예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마약 투약했는지, 단순 투약인지 유통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투약이 일회적이었는지 상습적이었는지, 마약 끊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충실히 확보하셔가지고 제출하셔가지고 여러분 기소유예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